저는 오늘 교육을 맡은 RUM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고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교육은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 얘기로 진행이 될 건데요. 브라우저 모니터링이나 RUM 모니터링 얘기를 들어보면 자바스크립트 메소드 성능 추적이라던가 사용자 체감 성능 분석이라던가 세션 리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키워드들이 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기능적인 얘기라서 제가 실제로 서비스에서 장애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오늘 좀 가져왔고요. 아마 이제 좀 웹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좀 크게 운영하고 있는 이제 고객사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이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나 서버나 APM 모니터링을 이제 기존에 잘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성능 저하를 못 잡는 경우, 이제 고객이, 우리 서비스 스테이터스들은 다 정상인데, 그냥 그 고객만 되게 느리다고 이제 클레임을 거는 경우, 혹은 잘 백엔드나 이런 부분들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프론트엔드 코드 하나로 화면에서 화이트아웃이 나는 그런 현상들을 되게 늦게 인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들은 불만이 없는데 우리 매출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그런 되게 중요한 고객들이 느리다고 이제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 이 경우 그냥 기존의 인프라 모니터링으로만은 추적하기 힘들었던 고객의 이제 그 사용자 여정을 어떻게 또 분석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저번 달에 모바일 모니터링이라는 또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또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제 모바일 앱을 관리하고 있는 이제 고객이라고 하시면 네이티브와 이제 웹 영역 두 가지를 두고 어느 곳이 이제 성능이 또 지연이 있는가를 놓고 이제 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와탭을 통해서 어떻게 또 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일단 브라우저 모니터링이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웹이나 모바일 앱이 되게 이제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었던 때에는 그냥 그 APM이나 서버나 DB 이런 형태의 이제 모니터링 툴로만 봐도 우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를 이제 인지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웹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이 되게 많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코드 자체도 되게 고도화되고 대량의 이제 코드들이 들어가다 보면서 저 영역도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저 부분이 이제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코드 에러나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전체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이르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모니터링은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사용자의 여정을 추적하고, 그 다음에 화면단에서의 어떤 렌더링과 관련된 성능들, 그리고 브라우저별, 기기별, OS별 각각의 이제 성능 차이들은 또 어떻게 돼서 어떤 부분들을 또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고, 프론트엔드 코드에서만 발생되는 에러라던가,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에러, 개발자들이 사전 정의한 콘솔 에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감지해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데이터들은 페이지별로 얼마나 빨리 뜨는지에 대한 그런 성능 정보들과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그런 HTTP 콜에 관한 성능들, 그 다음에 구글에서 스탠다드하게 웹페이지 성능은 요 코어 바이탈이라는 또 지표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라던가 스크립트라던가 폰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빠르게 뜨는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령 검색을 했을 때 사용자가 느끼는 그 검색이라는 속도가 얼마나 빨리 발생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운영체제 브라우저, 그리고 국가, 지역별로도 나눠서 성능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 행위를 비디오 영상 형태로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를 재현할 때 서버 로그로만 봐서 장애 재현이 좀 안 되는 상황에서 세션 리플레이 같은 기능을 통해서 실제 사용자 화면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동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외에 프론트엔드 역시 로그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해서 봐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커스텀 로그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브라우저 모니터링 활용으로 넘어갈게요.
우선은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뭐 GA라던가 기타 이제 분석 툴에서 적용되는 그런 스크립트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브라우저 에이전트가 자바스크립트 형식의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는 에이전트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서 동작을 시키는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모니터링 대상 페이지의 그 HTML 페이지의 헤드 태그 최상단에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데 요게 조금 힘들다. 우리 사이트는 요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아까 봤던 스크립트를 그냥 자바스크립트 형태의 파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코드상에서 최초에 이제 실행되는 시점에서 실행되도록 따로 분리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해 놓으면은 어떤 페이지별로 이제 호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편리하게 나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 옵션들이 이런 식으로 그 컨피그 객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것들도 별도의 파일로 분리를 해서 그 파일에서 컨피그들을 이제 수정하도록 환경에 맞게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실시간 성능을 못 잡는 케이스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정 시간대나 지역에서만 갑자기 이제 성능 지연이 있다는 컴플레인을 받는다거나 혹은 특정 통신사에서 장애로 일부 고객들만 우리 서비스로 이제 진입을 못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플레어를 쓰고 있거든요. CDN 서비스를 쓰고 있고 해당 CDN 서비스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좀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모든 리전에서만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리전에서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면은 기존에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으로 이제 알 수 없었던 그런 지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외로 화면이 멈춘다고 하거나 로딩이 계속 이제 있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서버 쪽에 로그로 안 남을 때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을 지역별, 시간대별로 히트맵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특정 ISP나 통신사별로 분리해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장애를 인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디바이스나 OS나 브라우저 네트워크 타입을 저희가 자동으로 태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특정 디바이스를 선별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지연을 일으키는 리소스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가 검색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서버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검색이라는 행위에 되게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웹페이지에서 그 20개의 어떤 요청이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 20개의 요청이 서버 쪽에서는 되게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그 검색이 끝날 때까지 그 20개 요청이 전부 다 완료가 될 때까지를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사용자 체감 성능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텀에서에서 또 어떻게 보여드리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대시보드는 보시면 브라우저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라던가 페이지별 에러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보여드리고 있고, 특이하게 히트맵을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HTTP 콜에 대한 성능의 히트맵이고요. 하나는 사용자들이 요 아랫부분이 사용자들이 어떤 부분들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로드에 대한 성능은 어땠고 하는 부분들을 또 볼 수 있는 히트맵입니다. 당연히 위에 있는 이벤트들이 성능 지연을 의미를 하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지역별로 지도 형태로도 이제 성능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도 성능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국가의 어떤 해당 국가와 서브 디비전 그리고 C 레벨까지 어떤 성능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 브라우저 모니터링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들로 어떻게 이제 분석을 좀 할 수 있냐. 우선은 요거는 이제 APM 대시보드거든요. 보면은 아까 요거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 대시보드고요. 보면은 그 APM에 보이는 그 대시보드와 그 브라우저 모니터링에서 보이는 대시보드의 요 히트맵이 보이는 데이터랑 거의 비슷해요.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랑 아까 브라우저 모니터링 데이터랑 이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두 개를 놓고 같이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모니터를 두 개를 띄워놓고 이제 보기에는 또 번거로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그 통합 플렉스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서비스들의 위젯을 한 화면에 이제 대시보드에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APM에 있는 트랜잭션 히트맵과 그 다음에 브라우저 모니터링에 있는 AJAX 히트맵을 같이 놓고 이제 실시간 형태의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봤어요. 보면 거의 유사하게 이제 그려지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차이점을 놓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 AJAX 히트맵과 어떻게 보면은 트랜잭션 히트맵은 다 점 대 점으로 요청이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AJAX 히트맵 같은 경우는 실제로 트랜잭션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트랜잭션 성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트랜잭션은 이제 대략 빨리빨리 끝나도 처리되는 트랜잭션이 클라이언트로 다운로드 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브라우저가 해당하는 요청을 디바이스의 어떤 성능이 좋지 못한 이유로 트랜잭션 요청을 이제 큐잉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패턴이 항상 정상 상황일 때는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 정도를 이렇게 조회해서 보면 위에 APM은 되게 이제 평이해 보이는데 아래 브라우저는 세로선으로 이제 그 패턴들이 쫙 보일 거예요. 이런 패턴들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패턴은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CDN 쪽에서 장애가 났을 때 또 패턴을 보면은 브라우저 쪽에서만 빨갛게 이제 병목 현상이 표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M 외부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발생하는 장애들은 브라우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수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지금 자사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혹은 타사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또 브라우저 모니터링 AJAX 히트맵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 CDN 쪽 장애 상황이었을 때에 그 나오는 지표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 아래를 보시면은 이게 그때 최근에 있었던 CDN 쪽 장애 상황에서 APM과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의 대시보드인데요. 히트맵인데 각각을 비교해 보면 그 APM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유입되는 데이터가 좀 빠져서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림 설정을 할 때 보통 어떤 특정 값, 임계값을 넘으면 알림을 발생시키지 데이터가 빠지면은 알림을 발생시키는 그런 알림을 좀 걸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육안으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그러면 APM만 봤을 때는 사실 판단이 어렵고요. 이게 브라우저 모니터링 같이 적용해서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장애 상황이구나 아니구나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모니터링 그 AJAX 히트맵 쪽을 드래그를 해서 보면은 여기 보이는 데이터가 이제 응답값에 대한 데이터인데 보니까 503으로 이제 다 떨어지는 형태로 이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이제 장애가 났을 때 보통 떨어지는 스테이터스 코드가 503이나 520으로 떨어지는 에러들이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503이나 520이 떨어지고 있으면은 CDN 쪽을 저희는 항상 일단 면밀하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일부 고객들만 또 이렇게 패턴이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 보면 여기 보이는 이 시간들이 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자 도구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이제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면 되는데 HTTP 요청 URL가 어떤 페이지에서 이제 호출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요청을 발생시킨 브라우저의 환경이라던가 유저 정보들도 이제 다 같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유저가 혹시 안 좋은 네트워크에서 접속해서 느린 건 아닌지 4G라던가 3G라던가 그런 네트워크 정보들도 이제 같이 표현을 해줌으로써 이게 지금 우리 서비스의 장애인지 타사 서비스의 장애인지 고객 환경의 장애인지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일단은 육안으로 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ISP 기준으로도 이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나 저희 데브옵스에서도 최근에 ISP 특정 통신사를 기준으로 장애가 이제 여러 번 빈번히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력히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 플렉스보드 템플릿에 ISP 대시보드라고 이제 템플릿을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ISP 대시보드를 보시면 특정 지역과 특정 통신사 혹은 특정 리전 혹은 IDC를 기준으로 이제 통신하는 에러율 그리고 뭐 정상 처리율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SK면 SK로 나오고 KT면 KT로 나오고 LG면 LG로 나오고 그런 지표들이 갑자기 딱 떨어졌을 때 히트맵과 이제 비교를 해서 지금 통신사 장애인지 뭐 ISP 장애인지 뭐 CDN 장애인지 이렇게 이제 둘이 놓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에러가 좀 많은 거는 이게 이제 실제 데이터인데 중국 쪽에서 접근하는 그런 이벤트들에 대해서 에러율이 좀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다른 어떤 한국 쪽에서 이제 접근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기반으로 뭐 특정 ISP의 성공률이 9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알림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저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매트릭스로 수집을 하고 있고 복합 매트릭스 설정이라는 메뉴에서 아까 보셨던 차트를 기준으로도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약간 이제 어떤 카테고리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런 지표가 나오는지 좀 구분하기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카테고리에 ISP라고 이제 선택하는 부분들도 보이고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설정해서 알림에 대한 임계값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독스를 보지 않으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플렉스보드의 그 관리자 탭을 선택을 해보면 저희가 자체 쿼리로 전부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복사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 차트와 똑같이 알림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시다가 그 이벤트 설정 메뉴로 돌아와서 여기 텍스트라는 탭이 있습니다. 복합 매트릭스 이벤트 설정이 텍스트 메뉴 들어가서 그대로 붙여 넣으시고 아까는 이제 저희가 실시간이 5초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그룹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에 이제 5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1분 단위로 이제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특정 임계값이 아래로 떨어지면 이벤트를 발생시키도록 이벤트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제목을 ISP별 요청 상태 이상으로 짓고 그 다음에 요 해당 쿼리를 날렸을 때 떨어지는 그런 지표들을 여기 아래 테이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석세스 레이트라던가 그 ISP 이름을 의미하는 네임 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메시지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달러 괄호하고 언더바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은 여기 있는 지표들이 알림 메시지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 ISP의 성공률이 뭐 몇 프로 이하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림 메시지를 등록을 하고요. 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벤트가 우측 상단에 뭐 ISP 아마존 02의 성공률이 뭐 94.7%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고 이런 알림들이 SMS라던가 슬랙이라던가 텔레그램, 뭐 메일 다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림도 이제 뭐 특정 사용자에 한해서만 뭐 전송을 한다던가 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알림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가 단순하게 ISP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뭐 페이지별로도 다 알림을 걸 수가 있고 갑자기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 수의 어떤 임계값을 넘으면 다 알림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AJAX 히트맵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프론트의 어떤 코드가 서비스 전체에 피해를 준 상황입니다. 요 상황은 이제 고객이 화면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이제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요청들이 있는데, 그 화면이 이제 백그라운드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이제 인터벌로 실행되는 그 요청들을 저장을 하고 있다가 다시 포그라운드로 돌아왔을 때 그 요청이 이제 대량으로 한 번에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 요청들이 단건 전부 다 무거운 요청들이었는데, 그게 저희 서버를 이제 동시에 치면서 발생했던 장애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APM만 봤을 때는 왜 이게 갑자기 대량으로 요청이 들어왔는지, 이게 지금 외부의 어떤 공격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요. 브라우저 모니터링으로 같이 놓고 보면은 일단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뭔가 요청이 들어왔구나를 또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봇 공격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를 통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브라우저와 APM이 동시에 다 깔려 있을 때 브라우저는 또 없는데 APM만 이렇게 뭔가 성능이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요 해당하는 IP들은 정상적으로 우리 웹이나 모바일로 진입해서 요청을 날리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보면은 지금 이 요청들이 전부 다 같은 밀리세컨드의 플러시라는 요청들이 수백 개가 이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브라우저 같은 경우가 지금 사파리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서비스를 볼 때 보통 사파리로 권장을 드리지 않아요. 보통 저희 서비스는 이제 크롬으로 이제 접속해서 보실 권장드리는데, 요 고객분은 이제 사파리로 접속을 하셨고, 보시면은 이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로 전환됐을 때 인터벌을 유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재진입을 했을 때 대량의 요청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보면 이 AJAX HTTP 콜이 최종적으로 15초가 걸린 상황인데, 요 아래에 있는 서버 트랜잭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게 APM하고 연계가 됐을 때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당하는 트랜잭션이 서버에서는 한 5초가량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해당하는 그 고객이 이 트랜잭션에 대한 응답값을 받기까지는 15초가량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연계를 해서 지금 프론트엔드 쪽이 문제인지 서버 쪽이 문제인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뒤에서 더 연계에 대한 분석은 또 자세하게 좀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청에 한해서만 지금 대량의 요청이 발생했는지, 이 유저에 한해서만 대량의 요청이 발생했는지를 또 보려면 저희가 사용자 세션을 기준으로 전후로 어떤 요청들이 있었는지를 로그 형태로 다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명의 사용자가 페이지 진입부터 이탈까지 발생했던 로그들인데요. 이 성능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이 성능 데이터를 일으킨 사용자를 찝고 그 사용자가 어떤 요청들을 일으켰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마지막 접속이 00시 36분이고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00시 36분이고, 그 다음 요청이 03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3시간 뒤에 접속해서 갑자기 대량의 요청을 이제 발생시킨 거고, 그러면은 이거 지금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로 전환된 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이제 성능 데이터를 또 자세히 보니까 여기 보이는 IP 정보랑 지금 청주에서 이 이벤트를 지금 발생시킨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3시간 뒤에 이벤트가 IP 정보가 다르고 대전에서 이제 요 성능 이벤트가 발생된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거를 이제 다시 재조사했을 때는 사용자가 이제 노트북 화면을 이제 그냥 덮은 형태로 이제 이동을
타 지역으로 했고 다시 켰을 때 이 다량의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프론트에서 발생된 부하 문제를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또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백그라운드에서 인터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로 이렇게 이제 세로줄로 보이는 패턴들은 되게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APM에서는 이런 세로줄 패턴이 안 보이는데 이런 세로줄 패턴이 보이는 원인은 해당하는 디바이스의 성능이 좋지 못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발생되면은 사실 이제 뭐 문제를 볼 것도 없이 뭔가 빠르게 재기동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고객에 한해서만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AJAX 히트맵을 기준으로도 그 패턴 알림을 또 제공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세로줄 패턴 알림도 있고 가로줄 패턴 알림도 있고 뭐 패닉 패턴 알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로줄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은 지금 화면에 뭔가 지연이 있구나를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그 세로줄을 드래그를 해보면 여기 IP 정보가 다 한 명의 그 사용자한테 찍힌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지금 이쪽부터가 이제 요청 자체가 브라우저에서부터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브라우저에서 성능상이나 다른 알 수 없는 이유로 요청을 안 내보내고 잡아놓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다른 요청들도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또 봐야 되고 우리가 유저 에이전트 값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유저 에이전트를 분석을 해서 지금 어떤 기종으로 진입해서 지금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HTTP 성능 가지고서는 지금 이 해당 페이지에서 동시 요청 수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능이 좋지 못한 디바이스에서 개선을 하려면 요청 자체를 좀 주기를 끊던가 뭔가 단건 요청을 모아서 보낸다던가 이런 이제 성능 개선 포인트를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아까는 HTTP의 히트맵을 봤다면 이제는 사용자 액션에 대한 히트맵을 보면서 성능 분석을 해볼 차례입니다. 사용자 액션은 페이지 로드에 대한 성능도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릭에 대한 성능도 같이 표현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클릭에 대한 성능을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건 뒤에서 기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제 위쪽에 있거나 저 적색 계열의 표시가 된 이벤트들이 문제가 있는 이벤트들입니다. 적색 계열의 이벤트들은 페이지 로드나 클릭 과정에서 에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위쪽에 분포된 이벤트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자 도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DNS 탐색이 느린 건지 해당 서버로의 어떤 TCP 커넥션이 느린 건지 그 다음에 첫 번째 요청을 받기까지 응답 시간이 느린 건지 혹은 그게 다 이상이 없고 렌더링 시간이 느린 건지를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URL과 뭐 사용자 아이디 정보랑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된 정보들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정보들을 사실 개발자분들은 개발자 도구 열어서 보면서 이제 개발을 하실 텐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자의 개발자 도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브라우저 모니터링 도구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페이지 로드 과정에서 지연을 일으키는 리소스들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지연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보통은 뭐 CSS 레이아웃이라던가 혹은 특정 자바스크립트라던가 폰트 파일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나 뭐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폰트 파일이 이제 로드되지 않은 경우에 화면 전체가 먹통이 되는 그런 현상들도 볼 수가 있고 아까 봤던 리소스들의 양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퍼포먼스라고 불리우는 플레임 차트 뷰를 따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개발자 도구를 보시게 되면은 또 이런 뷰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확실하게 병목이 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잘 보이진 않는데 main.css라고 보이는 부분이 되게 로드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하위로 떨어지는 리소스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CSS 때문에 또 로드의 어떤 지연들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저 같은 경우에 계속 이 CSS나 혹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이 CSS 로드가 막힌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지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 실제로 화면에서 UI 락이 있었던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50ms 이상 화면이 멈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롱 태스크 혹은 롱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라는 지표를 이제 같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막 스피너가 뺑뺑 돈다거나 화면이 멈췄어요라고 할 때 이런 지표들이 진짜 강하게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드래그 앤 드롭, 줌인 줌아웃으로 문제가 되는 리소스들을 빠르게 좀 특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사용자 화면에서 지연이 있는 부분들을 가정에서 만들어 보고 브라우저 모니터링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로딩이 스피너가 이렇게 도는 경우에 이미지도 되게 늦게 뜨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히트맵에 보시면은 상단에 해당하는 그 클릭 이벤트에 대한 성능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드래그를 하면은 이제 테이블이 나오는데 그 테이블에 그 컬럼들이 되게 많아요. 뭐 OS 버전이라던가 도시라던가 유저 아이디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꺼내서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그 클릭했던 그 요소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 클릭이 그 해당하는 클릭이 완료될 때까지의 그런 리소스들이 로드되는 부분하고 UI 락이 걸렸던 부분하고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이벤트가 가장 상위에 있는 이벤트가 뭔가 행이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위에는 이미지를 지금 로드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 이미지 파일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미지가 다운로드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아까 그 화면에서의 지연들이 같이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탭을 보면은 아까 그런 그 리소스 목록을 통해서는 조금 안 보였던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렇게 UI 락이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그 스피너가 빙글빙글 돌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이 자바스크립트의 특정 메소드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메소드 성능을 어떻게 이제 수집을 하고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래그로 문제가 되는 그런 구간들을 좀 빠르게 특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요 메소드, 요거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저런 이제 메소드에서 수행되는 그 수행 시간을 자동으로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 윈도우,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본 메소드가 있어요. 퍼포먼스 마크라고 하는 이제 정보가 있고 그러면은 제가 보면 여기 스타트하고 엔드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measure라고 하는 부분에서 최종 토탈 시간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개발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추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떨어지는 정보들은 자동으로 수집해서 저렇게 퍼포먼스 탭에 다 보여드려요. 혹은 리소스 목록에 다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핵심 로직이야 혹은 되게 무거운 로직이야 근데 이게 이제 UI 락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도록 가이드를 하셔서 저렇게 이제 성능 탭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JAX 이벤트, 브라우저에서 발생되는 HTTP 콜과 APM에서 수행되고 있는 그 트랜잭션이 점대점으로 연결돼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프론트엔드의 성능 문제인지 아니면은 백엔드의 문제인지 혹은 그 가운데 네트워크 상태의 문제인지를 대략적으로 가르마를 타 놓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적어도 이때 부서 간의 어떤 이제 팀 간의 그 오해가 갈리지는 않도록 하는 또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아까 봤었던 어떤 클릭 성능에 대해서 페이지 로드 성능에 대해서 성능 탭으로
진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주황색,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AJAX 이벤트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AJAX 이벤트들이 있기 전에 다른 브라우저에서 수행되는 이벤트들이 되게 많고, 이 부분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버로 요청이 날아간 건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일단 해당하는 프론트엔드에서의 성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연계되는 APM에서의 서버 트랜잭션 성능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 해당하는 서버 트랜잭션 요 상세에서 이 트랜잭션에 대한 에러라던가 트랜잭션 수행 시간, 그리고 실제로 고객이 느끼는 체감 시간들을 다 같이 놓고 한 번에 이제 클릭부터 서버 트랜잭션 수행 시간까지 놓고 볼 수 있는 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뷰 하나로 이제 전 구간을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을 어떻게 또 수집하고 보여주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코드 에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인프라 모니터에서는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에러라던가 브라우저별로 또 에러를 이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기까지의 사용자 여정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에러 대시보드를 보시면 저희는 보통 에러 대시보드를 항상 보지는 않고 배포 전에 딱 띄워놔요. 배포 전에 띄워놓고 배포 이후에 발생되는 에러들을 빠르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에러는 다 좀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배포했던 시점에서의 그 에러들 내용인데, 보시면 에러 메시지를 기준으로도 그 차팅을 해주고 있고요. 콘솔 에러인지, 소스 에러인지, 네트워크 에러인지, 브라우저별로 에러 발생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페이지별로 에러 발생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들 다 놓고 좀 볼 수가 있고, 이 아래 에러 메시지 테이블을 통해서 에러에 대한 상세 정보들은 이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러들을 전부 다 통계 형식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 로그 형식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러에 우리가 개발자 도구에 보면 그 콘솔 창에 보이는 그런 스택 트레이스 정보들도 다 같이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널 프로퍼티를 참조한다던가 뭐 없는 변수를 이제 참조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그런 에러들 같이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과 컬럼, 라인 정보들도 이제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수집하는 데이터들 중에 IP라던가 유저 ID, 뭐 페이지 URL, 브라우저 정보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이 브라우저에서만 발생되는 에러인지 아닌지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배포 이후에 코드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특정 변수가 not find로 이제 뜨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빠르게 발견해서 핫픽스로 좀 조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러들을 단순하게 대시보드를 보기보다 로그를 통해서 어떤 에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를 또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 특정 유저 아이디를 기반으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에러 메시지를 기준으로도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생됐던 에러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에러, draw is not define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뜨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좀 안 이쁜 형태로 스택 트레이스 정보들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에러 분석 메뉴에서 오른쪽에 그 상세 분석 버튼을 누르면 이 에러가 발생했던 그 시점 전후로 어떤 요청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뭘 눌렀는지, 그래서 이 요소를 눌러서 에러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됐는지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애를 재현을 해야 되는데 특정 유저만 느리다고 하는 경우에 장애 재현이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프론트엔드 장애는 되게 게임의 어떤 필살기를 누르는 것만큼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장애를 재현하는 게. 그랬을 때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기능 중에는 아까 보셨던 그 텍스트의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뭘 눌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에러들이 발생됐는지를 이제 놓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 가지고서도 장애 재현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 사용자 화면을 녹화한 것처럼 재생해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명의 사용자가 쇼핑몰에 진입해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로 이동을 하고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서 결제하기를 누르려고 하는데 결제 화면에서 이제 다음 스텝으로 안 넘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야 되게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 타입 에러라던가 프론트엔드에서의 어떤 코드 에러로 발생된다 그러면 기존의 또 모니터링에서는 수집이 안 될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브라우저 모니터링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벤트들을 보시면 뭔가 에러가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단순하게 이제 히트맵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들을 설명드리는데 이따가 또 로그로 또 접근해 보는 것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사용자 화면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이벤트들이 지금 어떤 이벤트들이 좀 수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뭘 누르고 있고 장바구니에 지금 상품은 잘 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저기에서 이제 로그가 에러 로그 같은 것들이 다 같이 표현이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기 빨간색으로 콘솔 에러가 이제 표시되는 것들이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개발자들이 저런 중요한 버튼에는 트라이 캐치로 콘솔 에러 정도는 이제 걸어드리는 걸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커스텀 이벤트도 수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동으로 이벤트를 수집하는 거고 비즈니스 로직이 이제 뭐 결제 관련된 로직이 수행된다 그러면 커스텀 로그를 이제 같이 수집을 해서 저기 타임라인에 이제 또 같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로 저런 화면을 접근하는 건데요. 아까 그 콘솔 에러의 메시지를 좀 사전에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런 결제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에러 이벤트들만 추려서 또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결제 에러 이벤트들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저거를 기점으로 전후에 어떤 이제 사용자 동작이 있었고 에러가 지금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또 놓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로그를 통해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유저 아이디를 또 검색을 해서 해당하는 유저, VIP라고 하면은 그 유저에 대해서 사용자가 페이지 진입부터 이탈까지의 과정도 녹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세션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장애를 또 검출을 한데도 도움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 CS를 대응을 해야 될 때 고객이 뭐 특정 뭐 환불 버튼을 눌렀는데 환불 버튼을 안 눌렀다고 요구하는 경우나 혹은 뭐 티켓팅 뭐 예매 취소를 했는데 취소를 안 했다고 하는 경우 그런 좀 서버 로그로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화면에서 발생되는 로그까지 조금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 또 활용을 하시는 그런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활용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하이브리드 앱을 운영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이게 지금 페이지 진입부터 그러니까 모바일 앱을 이제 눌렀을 때 앱이 뜨고 네이티브 영역이 뜨고 웹뷰가 뜰 때까지 그 과정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느리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모바일 팀, 웹 팀이 서로 책임이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에 운영팀은 되게 난감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iOS나 안드로이드 웹뷰 차이로 인해서 iOS 웹뷰에서만 뭔가 이제 에러들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제 마켓에서 제공되는 그런 크래시 리포트들은 웹뷰에서 발생되는 그런 에러 정보들은 제공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크래시 리포트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전량 다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돼서 보여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와탭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전체로 다 이제 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웹에서 에러가 있는지 앱에서 에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웹뷰 모니터링이나 모바일 모니터링도 같은 형식으로 이제 히트맵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히트맵을 드래그를 해서 보시면 액티비티에 대한 로드 성능과 플래그먼트, 그러니까 네이티브에 대한 성능,
그리고 웹에 대한 성능을 저는 토폴로지 형식으로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보시면 히트맵을 드래그를 해보면 우선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웹에 대한 성능이고 일단은 이 웹에 대한 성능을 유발시키는 네이티브에 대한 그 시작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네이티브의 화면 로드는 10초가량 걸렸고 그 과정에서 웹뷰는 한 3초 정도 걸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티브 안쪽에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그 라이프 사이클마다 어느 시점에 그 해당하는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실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상세 분석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 네이티브에서 수행되고 있는 스레드별 메소드 성능들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티브의 이제 스레드 성능과 브라우저에 있는 웹 성능을 같은 화면에서 놓고 비교해 보면서 어느 부분에 병목이 있는지 이 두 개가 지금 잘 같이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